쇼 끝은 없는 거야. 난 알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SBS 정치쇼. 이철희의 정치쇼. 할 말을 하는 이철희의 정치쇼. 박기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간만에 미세먼지가 덜해서 걸어서 출근했더니 다리가 후덜덜하네요. 그래도 봄꽃 구경하며 눈에 가득 담아보니 비로소 봄이구나 싶네요. 철희님의 시 한 소절이 그 여운을 더해주는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냥 문장이네. 10분대. 제가 아침에 딱 나오는데 벚꽃이 또 활짝 눈에 들어와서 전화해서요. 제 옆집한테 오늘 친구들이랑 꼭 벚꽃 좀 보라고 동네 한 바퀴 돌으라고 전화하고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없어서 참 좋긴 합니다. 하늘도 맑고요. 꽃도 활짝 피고 정말 멋진 봄날인데 모이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정치 플렉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예,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선거 때문에 두 분 다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좀 유세를 했더니 목이 좀 그래요? 조금 센 느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판세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것만 얘기해 보시죠. 아유, 뭐 판세는 선거라는 것은 항상 그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부자 몸 조심하는군요. 하여튼 선거는 매우 그렇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단한 건물입니다. 네. 참 저희 여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저희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센데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국민 앞에 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더 겸손하게 뛰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와, 좋은데? 강병원 의원님은 겸손한데 여당 의원님들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분 싸움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세요. 이래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짧게. 저부터 할까요? 네. 그제 MBC 토론, 어제 KBS 토론을 보셨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를 둘러싼 키워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을 노무현 대통령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 지구 지정을 신청했던 겁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부동의해서 안 됐던 것이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일사천리로 지구지정이 지정됐던 건데 이거를 거짓말하고 있고 땅의 존재를 몰랐다. 심지어는 뭐 권성동 의원은 대범한 남자는 그런 거 기억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2000년 국회의원 재산신고할 때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재산신고할 때 이 땅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손해를 봤다 그럽니다. 36억 5천만 원 보상금 받았는데 2005년 공시지가가 40만 원이었고 보상받을 때는 271만 원이었거든요. 7배를 받아서 36억 5천만 원을 챙겼는데 이 36억 5천 원 돈이 아니라 무슨 휴지 조각입니까? 저는 또 하나 주택국장 정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0만 평이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데 이걸 시장 몰래 국장이 처리한다? 말이 안 되고요. 이 김효수 주택국장이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성냥갑처럼 짓지 말고 테라스 하우스 등으로 친환경 주택으로 바꿔라 라고 했다는 말이 나오고 네. 이런 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측량 현장에 안 갔다 그러는데 네. 아니 거기에서 직접 말뚝을 박아서 측량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세훈 후보를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생태탕을 같이 먹었다는데 네. 측량 팀장이 오세훈이면 당시 스타였습니다. 스타 정치인이었거든요. 뻔히 알아보고 오세훈이라는데 이거를 안 갔다고 거짓말하는 거. 저는 서울시장을 넘어서 정치인의 기본 덕목과 자질인 정직과 신뢰에서 한참 X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발로 말씀 기회를 드렸는데 뭘 준비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네요. 지금 뭐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막 하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강병원 의원이 좀 안쓰럽습니다. 네. 하세요. 네. 예, 지금 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강병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는 그거 아니겠어요? 첫째, 그 땅이 투기에 의한 땅이냐 아니냐? 투기는 아니죠. 그건 인정하시죠? 유산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이해 충돌에 걸리는 땅이죠.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럼 시장 선거 때 시장으로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그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06년대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지구 지정을 신청한 거는 그러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까지 들어보세요. 그것을 2002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공주택 10만 호 건립에 대해서 쭉 추진을 합니다. 추진했을 때에 그 내곡동 땅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쭉 추진해 오던 부분들을 노무현 대통령 임기는 2003년 그러니까 2002년도 2월입니다. 제 얘기를 꼭까지 들어보세요. 2002년도부터 쭉 어제 저기 MBC 토론 막 보면서 이제 또 전염되셨어. 왜 그래서 치고 들어오는 걸 내가 아까 하나도 안 치고 치고 들어갔잖아요. 들으세요. 그럼 매너 좀 지키세요. 네. 그래서 이랬던 부분들을 쭉 그 MB 대통령 돼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꾸면서 근데 쭉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부분들을 MB 대통령이 승계해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공공임대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근데 그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특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근데 이제 본인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 엮으려고 엮다 보니까 뭐 측량하는데 갔니 안 갔니 선글라스 낀 키 큰 사람이 오세훈이다. 아니 그럼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내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마타도식으로 이렇게 거짓말 프레임에 자꾸 끌어들여서 선거해본들 LH 이 직원들의 어떤 그런 투기 이런 부분들 부동산 실패 정책이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안 합니다. 여기까지. 더 말씀 안 하셔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까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문자 좀 읽어드리고 갈게요. 9027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선거 끝나면 갈등이 더 격화될까 두렵네요. 정치가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3034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이철희 소장님과 정치쇼 덕분에 강병원, 이미자 의원님을 알게 된 1인입니다.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코너라 생각하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청취 중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황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두 의원님이 조금만 부드럽고 유하게 토론해 주시면 듣는 이들도 조금은 편하고 웃음 지으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당의 대표 자격으로 나오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힘듭니다. 네. 이분들이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그럽니다. 서로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하면서 나가니까 그걸 언제 특집을 한번 찍어서 내보내드릴까? 제가 스튜디오 밖에서 이미자 의원님한테 오늘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내가 세게 좀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뭐 이렇게 된 거 세 개 가보죠. 이미자 의원님 그 김상조 실장 경질한 거는 잘한 건데 왜 꼬리 자르기라고 또 뭐라 그래요? 아니 꼬리 자르기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뭐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소굴이라는 그런 오명이 막 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김의겸 우리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또 김조한 민정수석 김조원이죠. 김조원. 예, 네. 김조원. 그다음에 노영민 실장까지 뭐 노영민 실장은 이미 이제 둘째 다 처벌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관련돼서 가장 그 부동산 정책에 가장 그 저기 뭐야 모든 걸 총괄하시는 분이 김상조 우리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여기에 대한 모든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2달 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이제 경질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뭐 빠른 시일 내에 경질했다 이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이거는 경질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단지 이제 선거 앞두고 마치 뭐 우리 김상조 실장을 갖다가 경질한 부분들이 뭐 마치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을 갖다가 등잔 밑이 어두운데 이 부분 하나만 갖다가 잘랐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한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해석되는 거죠. 강병원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한 거는 뭐 불가피했다고 보세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마 이런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의 공직자들 해보면은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가지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그 본인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보증금 더 올리고 이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경질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LH 투기 사건 그리고 이런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기를 보장하고 정년 후에도 우리가 연금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권력을 가졌다라면은 작은 권력이라 더 이상 부를 탐하지 말라는 저는 시대의 어떤 흐름입니다. 저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 공직자가 부를 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특히 알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엄단하는 우리 사회 좀 시스템이 좀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알겠습니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사과 한 말씀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도 경질하시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이 좀 난처한 질문 드려볼게요. 국회의원 중에도 미리 이 전셋값 올린 분들이 있잖아요. 여야 다 있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당이. 저는요. 이번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요. 선출직에 해당되시는 분들 기초임부터 시작해서 뭐 단체장까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한번 싹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 싹 해서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분들을 싹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걸러낸다. 네. 아예.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충돌 방지법 자체는 뭔가 내가 공직자예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약을 수행하면서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담당이라면은 회피하거나 그리고 기피하거나 그리고 나를 배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장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분을 아예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만들어져서요. 공직에 올 사람들은 이 공직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네. 돈을 벌고 싶으면 공직에 오지 말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도 하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 부도 탐하는 우리 사회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의원 전수조사 하자고 뭐 권익위에 일단 저희가 다 조사를 부탁을 해놨습니다. 요청해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우리- 왜 그걸 권익위에다 하냐 이러는 거죠? 예, 우리도 전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초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지방자치제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지금 강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는 뭐 이당저당 할 것 없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보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뭐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국회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전수조사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현역으로 계신 분들 시작부터 그냥 쫙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부와 권력을 다지려고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걸러내자 좀 이번 알겠습니다. 기회에.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 보고 나무라지 말고 이번 여야가 그런 문제에서는 좀 손잡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신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무원들 뭐 한 130만 조금 넘는다고 그러던데 전체 다 재산 등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잠재적 피의자냐 범죄자냐 이렇게 보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이미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른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다릅니다. 이거를 내가 피해자로 나를 뭐 잠재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0만 공직자께서도 우리 사회에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인데 기꺼이 한번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뭐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13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또 그걸 전체 다 하려고 한다면 행정 낭비도 시간이 좀 걸리죠. 예. 될 거라고 보고요. 우선 먼저 이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차근차근하게 해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일관력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는 뭐 좀 정치권이나 정부랑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방침 자체, 방향 자체는 동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74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이미자가 아니라 임이자 의원님. 카리스마 넘치셔서 좋은 거리요. 사이다 의원님. 엄청 행복해 하십니다. 2918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저 강병원 의원님 TV에서 봤어요. 수수하니 멋지시던데요. 괜히 아는 사람 나온 느낌 그러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수수하진 않죠. 잘생겼는데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자부심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얘기 잠깐 해볼게요. 서로 이겼다 그러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두 분이 만약에 방송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만약 코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기당 후보한테 코치를 한다면 아마 이제 강병원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상대 후보하고 TV 토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해본 경험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TV 토론 나가서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또 돌발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2차는 다 못 봤고요. 1차 토론은 봤는데 박영선 후보도 박영선 후보 나름대로 제가 또 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답지 않고 네, 또 답지 우리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세훈 후보도 후보대로 또 보면은 답지 않고 그렇다는 답지 말입니다. 않고. 응.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그 방송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건데 보니까 서로 네거티브 공세만 뭐 언론들 보니까 뭐 창가 방패라 그러는데 우리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창가 방패보다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보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 그리고 유권자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거는 좀 무리한 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분들이 조금 아쉽더라. 두 분은 배려하시는데 그죠? 아까 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님 앞에 막 길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출연을 해봤습니다만 이미자 의원님하고 이렇게 케미가 잘 맞고 서로 좀 기분 좋게 토론하는 게 참 드뭅니다. 네. 좀 최근에 이제 그런 후보자들 TV 토론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TV 토론 같은 걸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남고 이미지만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는 많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태도 문제인데요. 약간 뭐라 그럴까 턱을 이렇게 치켜드시면서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그게 오만한 모습으로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시장도 재선을 하셨고 중간에 불명예 퇴진하셨습니다만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으로 좀 보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이 이미지만 남긴 게 아니라 주옥 같은 어록도 몇 개 아니, 남기셨더라고요. 자당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 중에 아주 하나가 강병원 의원님이 지금 뭔가 되게 급해. 그 중에 네, 하나가 네. 기억 앞에 겸손해져라. 기억 앞에 기억 앞에 겸손해지라는 얘기인데요. 거기 측량 현장에 갔다는 거를 거기 경작인들 2명이 증언하고 측량 팀장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안 갔다고 하다가 기억 앞에 겸손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는 어때요? 예? 박 조언을 후보도 좀 해달라니까 조언. 저는 박 후보 같은 경우 보면은 그제와 어제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진중하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토론이니까 서로의 말하는 건 끝까지 들어주는 이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박영선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적할 건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상당히 좀 다급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실수를 하신 분이 있고 네.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제가 한 가지 청을 드린다면 좀 포용적 자세를 가져라. 좀 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보듬는 이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뭐 아무래도 이제 내곡동 땅 가지고 억울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적극적 어필을 이제 하고 넘어가시는데 시민들이 저는 다 알고 시민들이 평가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뭔 얘기를 한다 한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기에 대한 또 LH 직원들의 투기 그런 부분들은 손바닥 갖고 하늘을 갈 수 없다. 오세훈 후보님 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부드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앞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주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면 꼭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제가 국회 되기 전에는 방송을 많이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조언을 저한테 한 게 TV 토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상대를 때려 눕히는 복싱 경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장기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TV 토론 가서 막 상대를 제압하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느낌만 안 좋아지고 근데 얘기 들을 건 들어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하면 칭찬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두 분도 앞으로 이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두 분 하시는 거 이제 두 분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세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 주 오늘이 선거일이에요. 네. 맞아요, 투표율은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그럼 뭐 투표율 전망하지 말고요. 투표 동료 지금 1분 남았는데 20초씩 동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뭐 그 앞으로 이제 서울시를 어떤 분이 이끌어갈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뽑는 선거라고 봅니다. 우리 네.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야 되는데요. 네. 혹여라도 이런 코로나 방역보다는 정쟁에 앞장서는 시장이 된다라면은 우리 서울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코로나 방역에 앞장설 수 있는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미자 언니. 예,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 유권자 여러분, 오세훈 전 시장은 한번 시장 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해본 사람이고 해낸 사람이고 해낼 사람입니다. 이런 오세훈 후보에게 연습 없이 바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투표장에 오셔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플렉스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